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하늘양 사건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서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에 대해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설 교육감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거부하거나 내 탓이 아니라는 자세를 보여온 건데요. 교육당국의 수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교육청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하늘양 사건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던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설동호 교육감은 의원들의 질문에 변명과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도대체가 교육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시는 게 없어요. 3선 연임으로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대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설 교육감. 무책임한 태도는 학교 안전에 구멍이 뚫릴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2년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을 때는 사과 한 번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민감한 문제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문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별도의 뭐 사과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거세요? 담화문 발표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추모제에 참석한 800여 명의 교사와 시민들은 이런 설 교육감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를 관망하는 듯한 태도는 지역 교사들의 성비위 문제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선생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오해에 대한 어떤 것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관점 때문에 아마. 그리고 이번에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살해당한 상황임에도 설 교육감은 또다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었는데 잘 안 됐다라는 이렇게 변명식의 태도를 보여서 학부모라든지 교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교육부는 교육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고 김하늘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과거 발생한 살인사건 기사를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이런 검색 내역을 확보한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범행 도구 준비 과정과 관련인 진술, 또 통화 내역을 볼 때 준비된 계획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40대 교사 명 씨는 범행 뒤 자해를 하면서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아직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대면 조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신, 신체적 질병을 가진 교원의 교직 수행 여부를 심의하는 하늘입법 입법 추진에 대해 충남 교사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충남 교사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입법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부정 답변을 해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엄격히 보호되어야 될 개인의 질병 정보가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며 정신과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려고 교사들이 진료를 주저할 우려가 크다며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탄핵 찬단을 놓고 양쪽 세력이 펼치는 집회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광훈 목사의 탄핵 반대 집회가 오늘 대전에서 열린 데 이어 토요일엔 대전 둔산동에서 대규모 찬반 집회가 나란히 예고돼 있어 두 집단 간의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대전역 서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탄핵 반대 집회가 전날 대구에서 진행된 데 이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선거 개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선동, 선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광화문 집회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헌법 위의 권위는 뭐냐? 국민 저항권이야. 그래서 3.1절 날 우리가 이악 내킨 거 그냥 찔끔찔끔 오지 말고 한꺼번에 그냥 3천만 명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선포해보자 이거야. 아스팔트 우파 양대축으로 꼽히는 전광훈 목사 주축의 광화문파 집회에 이어 여의도파로 분류되는 세이브 코리아도 오는 토요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특히 이번 집회엔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참여할 예정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인 5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같은 날 윤석열 정권 퇴진 대전운동본부도 대전시청에서 800여 미터 떨어진 둔산동 은하순회 거리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열고 불법 계엄과 친이 쿠데타 세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열릴 주말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시의 수건 사업이었던 조차장역 철도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국가 선도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대전 조차장역을 포함한 전국 3개 구간을 철도 지하화 국가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차장역 개발 사업은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기존 조차장을 이전하고 공터가 된 38만 제곱미터 부지를 개발하는 게 핵심으로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전면 지하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려해 상부 데크화를 중심으로 한 입체화 개발 방식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는 조차장역 부지를 산업과 주거, 상업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의 새로운 스포츠 문화 랜드마크가 될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가 다음 달 5일 3년간의 공사 끝에 문을 엽니다. 다음 달 5일 오후 6시부터 열리는 개장식에선 1부는 시민화합 축하 콘서트로 개최하고 2부는 공식 행사와 축하 공연 등이 열리며 본 행사에 앞서 하나이글스 선수단의 팬사인회도 진행됩니다. 하나생명 볼파크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관람석 2만 7석 규모로 조성됐으며 국내 최초로 좌우 비대칭 그라운드로 높이 8m 몬스터월과 복층형 볼펜 등을 도입해 한층 더 역동적인 경기가 기대됩니다. 13만 원을 훔치려고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로해버린 김명현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과 달리 징역 30년이 선고된 이유에 대해서 초범이고 또 반성하고 있어서라고 밝혔는데 사실 저도 잘 납득이 되질 않는데 유가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유족들은 사형도 모자랄 판국에 해도 너무한다며 오열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문이 녹아내린 채 불에 타 검게 그을린 흰색 고급 승용차. 지난해 11월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김명현이 차에 탄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훔쳐 타고 달아나 불을 지른 렌터카입니다. 피해 남성을 인근 수로해버린 뒤 빼앗은 13만 원으로 담배와 로또를 구입한 김 씨는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차가 있어가지고 와서 뭐 하는지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도망갔어요. 유기할 때쯤에 저랑 마주친 것 같아요.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까지 공개된 김명현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1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에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명현의 범행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사형을 내려도 모자란데 30년이 선고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데다 시신까지 유기했는데 형이 너무 약하다며 오열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우리 소녀딸을 나를 어떡하라고요.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 무기징역도 아니고 30년을 주고 나면은 또 한 20년 살다 보면 뭐 반성하고 살았네요. 가석방만 내보낼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이 참 잘못됐어요. 유족들은 2심에서 보다 높은 형량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후 2시 43분쯤 서천군 서면 마량진항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68살 남성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지만 동승자인 66살 여성은 빠져나오지 못해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이 해류가 거센 바닷가 인접한 곳으로 진입하면서 때마침 만조대와 맞물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전식 보조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일 세종의 한 찜질방에서 충전 중이던 휴대용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세종시 산울동의 한 아파트에서 보조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충전 중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종소방서는 두 화재 모두 배터리가 과충전이 되거나 외부 충격을 받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열폭주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장시간 충전 금지와 KC 인증을 받은 정품 충전기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류 인기가 뜨거운 곳인데요. 논산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딸기를 앞세워 인구가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TJB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해외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논산 딸기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논산 딸기에 흠뻑 빠진 인도네시아 현지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대형 쇼핑몰에 논산 딸기가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태국 방콕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논산 농식품 해외 박람회. K-팝 가수들과 현지 가수들이 함께한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딸기 컵케이크와 크레페, 주스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자카르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논산 딸기를 현장에서 맛보고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딸기에 비해 크고 과즙이 풍부한 데다 당도까지 높다 보니 관람객들의 극찬이 쏟아집니다. Rasanya manis, ditambah ada gula di luarnya. Dan buat aku yang nggak terlalu suka manis ini rasanya pas banget. Aku juga pernah dengar strawberry Korea itu warnanya putih dan rasanya manis banget, beda sama strawberry yang lainnya.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개막식 첫날에만 8만 5천여 명의 자카르타 시민들이 찾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딸기뿐 아니라 배와 젓갈 등 논산의 다양한 농산품을 비롯해 제기차기와 딱지치기 등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통망 구축을 통해서 활로를 개척하고 또 우리 논산의 딸기를 비롯한 우수 농산물들이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논산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와 다양한 교류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Terima kasih sekali bahwa Jakarta dipilih untuk menjadi lokasi pameran Nonsan Strawberry tahun 2025. Dan mudah-mudahan ini juga akan berbalik untuk kita bisa ke Nonsan untuk mengadakan pameran yang sama dengan produk unggulan dari Jakarta. 논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동남아 한류 중심이자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논산 딸기의 세계화를 모색하고 나아가 문화 교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TJB 이선학입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이 106주년 3일절을 맞아 오는 3월 1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수장고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1987년 개관 이래 11만여 점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를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리로 3.1운동 민족대표 48인 재판 기록을 비롯해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 보물급 문화유산들이 공개됩니다. 모집 인원은 동반 3인까지 모두 10팀으로 독립기념관 누리집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충남의 어린이 교통 사망 사고가 5년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민식이법 법안 발의 계기인 지난 2019년 아산에서의 사고 이후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설 개선과 등하굣길 캠페인 등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와 2023년에는 사망자 수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